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정진 님이 설령 코로나가 아주 심해져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공연 형태를 안녕하세요. 아르떼의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현장 방방 곳곳에 둘러보는 아르떼가 간다입니다. 오늘은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 공연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음악감독 장한솔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한솔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곡가고요. 그다음에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음악 감독이고 그 외에도 LC시스템 오케스트라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고 사회 참여적인 예술가들의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10주년 기념 공연에서 감독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어떤 역할을 맡게 되셨나요? 일단 이 행사를 위해서 10명의 감독님들이 모여서 기획단으로 활동을 하셨고 저도 그 일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3분이 무대에서 지휘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그 셋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해 오시는 그런 작곡 같은 분야랑 교육과 연계된 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 들어요. 꿈의 오케스트라 지휘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작곡이랑 아이들을 음악으로 교육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세계이긴 한 것 같아요. 작곡은 철저하게 혼자 해야 되는 일이고요. 연주자들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음악 교육은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이랑 정말 뒹굴러야 되는데 저도 잘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이렇게 조금 기회가 돼서 평창에 아이들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음악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라는 모토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기회가 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정말 동감하면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생각을 점점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게 됐고 요약하자면 우연치 않게 시작했지만 필연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악을 함께 하고 함께 소리 내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얼마나 바뀌는지,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저한테를 보여주면서 저도 그걸 통해서 바뀌게 된 거죠. 아, 음악이 진짜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든지 기다려주면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죠. 중학교 3학년 꿈의 오케스트라 통영에서 7년째 활동 중이고 있는 최다빈입니다. 지금 어떤 악기 다루고 있어요? 처음에는 비올라로 시작하다가 지금은 오보에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평창 꿈의 오케스트라를 5년째 하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꿈호 5년차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악기 다루고 있어요? 비올라요. 원래는 바이올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비올라 선생님께서 비올라 연주하시는 걸 듣고 소리에 반해서 딱 지원했어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그 다른 지역 단원들과 같이 캠프를 한 이음 캠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원래 하던 친구들과는 말고 다른 친구들과에서 약간 음을 맞출 수 있다. 다른 소리와도. 첫 공연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내가 배운 첫 악기로 첫 공연을 하는 거여서 좀 많이 떨렸는데 좀 많이 연습하고 그래서 공연 올라갔더니 좀 좋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무대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한 번씩 그 비올라로 연주를 하니까 그 무대 공포증이 사라졌어요. 원래는 되게 클래식이 지루한 장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여를 하다 보면서 매력을 점차 느끼게 됐어요. 좀 더 소심해진 성격을 좀 더 밝고 쾌활하게 좀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10주년 공연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정진 님이 오셨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문화예술 교육의 온라인 전환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 교육의 저변이 조금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런 꿈의 오케스트라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이어나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제 올해 3월 돼서 뭐 속된 말로 멘붕에 빠졌었고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오케스트라의 시작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 달 반 정도는 그냥 망연자실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만나지 않으면 다 놓치겠다. 놓친다 하면 관계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적인 면에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온라인 대면 교육을 시작했는데 형태는 이렇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각자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학습 자료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익숙해지고 아이들도 온라인 그 실시간 플랫폼에 조금 적응이 됐을 때쯤은 실시간으로 레슨을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좀 이게 교육 효과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긴 있었는데 틀림없이 있더라고요. 대면 교육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은 이 현장에서 파트 연습을 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다 관심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저희는 1대1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집중되는 시간이. 그래서 되려 작년에 사춘기가 너무 심해서 저희 뭐 되게 좋은 기회에 합동 공연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안 나가고 안 보내고 뭐 이랬던 친구들이 올해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참 생각지도 못한 교육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환경들이 저희들을 이제 다른 국리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연구 중이고 가장 효용성이 있는 수업 형태는 무엇일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 공연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 어떤 것들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지요? 올해가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이라는 타이틀에 다들 큰 기대가 있었고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다들 이제 방법이 안 찾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예술 분야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음악은 어쨌든 현장에서 들려줘야 특히 오케스트라는 근데 그 모이는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은 되지만 나중에 또 안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 화면으로 아이들을 좀 만날 수 있게 화면으로라도 그러니까 설령 코로나가 아주 심해져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공연 형태를 조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말하자면 버추얼 오케스트라 같은 형태인 건데 이제 무대 위에 화면들을 세우고 아이들의 모습을 미리 만들어서 녹음하고 녹화해서 띄우는 거죠. 그렇게라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면서 우리의 10주년을 이렇게라도 기념했다로 갈 수 있는 돌파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무대 위에 화면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투영하는 형태는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희가 전국의 4개 거점의 아이들을 연습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서 그날 이렇게 동시에 연주를 해볼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온라인상에서는 시차가 있으니까 그거를 준비 중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례 없는 시도를 아이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 과정이 생경하지만 즐거웠으면 좋겠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합쳐져서 참 이 의미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참신한 방법으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갔고 그래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기념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